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그 커넥션, 일종의 게이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모가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거대한 어떤 먹이 사슬이 서로 뭐 가로세로 얽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관계된 인물들 중에 뭐 많이 거론됩니다만 가장 비중 큰 인물은 이해찬입니다. 가장 큰 거물이죠. 이화영 또한 국회의원 했고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거물이죠. 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재명을 컨트롤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화영은 물론 이재명을 컨트롤했다기보다도 그냥 조력자 그 수준에 있을 수도 있지만 마쿠에서 그중 조정을 한 인물은 이해찬이다. 이재명이가 당초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이해찬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이해찬이가 이낙연을 버리고 이재명에게 간 것도 참 뜻밖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해찬은 본디 그 정치 입문할 때 뭐 운동권 출신입니다만 감옥도 갔다 왔죠. 운동 좀 하다가 그 김대중의 그 키저 중에 한 명입니다. 김대중이 키저. 그런데 어느 순간 노무현과 인연을 맺었고요. 그래서 친노의 핵심으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만 오리지널 친노로 보기는 애매해요. 양다리가 가능한 인물입니다. 김대중 쪽에도 이제 쓸 수 있고, 그리고 호남 쪽에도 라인을 댈 수가 있는 인물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노무현과 손을 잡으면서 그쪽 진영에서 일종의 좌장 비슷한 역할, 그런 역할을 했어요. 문재인이보다도 서열은 사실상 그 친노로 보면 더 높습니다. 이해찬이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한때 대선 주자를 꿈꾼 적이 있지만 한번 나가봤죠. 정동영이가 후보될 때 그때 한번 나가봤었죠. 그런데 지지율도 나오지 않고 워낙 얼굴 자체도 그렇고 비호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해찬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기획, 좋게 말하면 기획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공작이죠. 이런 쪽으로 특화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계속해서 좌파들이 종북 세력들이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크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전면에서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해찬이 뭐 공공연히 했던 말 중에 보수 불태우자, 그리고 진보 30년 집권을 이야기하는 장본인입니다. 그야말로 진영 논리에 쩔어 있는 인물이고요. 애국 우파 보기를 정말 벌레 보듯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이해찬이가 놀랍게도 이재명에게 다가갔어. 이게 이재명과 손을 잡았다. 이게 어쩌면은요, 좌파 진영에서 가장 큰 지각 변동을 몰고 온 인적 변수였다. 그렇게 봐야겠죠. 이 당시에 이해찬이가 이낙연과 손을 잡았으면 이재명은 없습니다. 지금 아마 감옥에 가 있을 것 같은데, 후보도 안 되고요. 그런 정도로 큰 인물이다. 어쨌거나 오늘 이 영상은 이화영을 치니 몸통이 드러나네. 자, 그 몸통이 우리는 이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몸통이 있습니다. 이해찬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샹둥이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도 있겠어요. 표현이 좀 애매합니까? 뭐 어쨌거나 두 사람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인데요. 검찰 이화영 설립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 상황이라고 표현하죠. 언론에서도 벌써. 이해찬 이사장실도 뒤졌다.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여기가 정말 하나의 복마전일 수도 있겠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이해찬 지지율 윤 대통령 본인 탓이다. 그래도 탄핵은 아니야. 기획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세 읽기, 정세 분석을 잘 하겠죠. 그래서 말이죠. 탄핵은 지금 시도해봐도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죠. 왜냐하면 지금은 탄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빠져 있는 게 많습니다. 탄핵하려고 그러면요, 대통령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일단 불가능하고, 그리고 언론을 한쪽으로 완전 쓸어야 돼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조중동 같은 이런 보수 언론까지도 완전히 탄핵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어차피 탄핵 정족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보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 때는 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한쪽으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고요. 완전히 다르다. 그것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탄핵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만 실상 탄핵할 조건만 되면 누구보다도 빨리 탄핵 오케이 할 사람이죠. 자, 상황으로 불리는 이해찬. 누구의 상황입니까? 이재명의 상황입니다. 언젠가 부턴가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해찬은 제가 보기에 이 문재인과는 관계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서로 경계하는 거리를 두고 있는 관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은 오히려 이낙연과 관계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낙연 쪽으로 이제 힘을 실어주려 했던 것인데 그게 결국 안 된 것인데요. 그 안 된 큰 요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이 이제 이재명에게 서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여각 구도가 이제 깨집니다. 그러면서 큰 어떤 지각 변동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는데, 자, 이 소식인데요. 지금 이 이재명과 연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관계된 의혹들 중에 정말 몸통이 누구냐? 이재명 본인이겠죠. 그러나 이재명을 더욱더 저런 식으로 몸집을 불리게 해준 이해찬 또한 중요한 몸통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요,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쌍방울 그룹이 추진하던 북한 광물 채굴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이해찬 뭐 이쪽 세력들은요, 이재명 본인도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NL 주사파 그쪽과 또 연결선을 갖고 있다 다들 그러죠. 이해찬 본인도 굉장히 친북적, 종북적 인물입니다. 예전에 국무총리 시절에 북의 김영남을 인도네시아에선가 어디선가 한번 만났었죠. 그때 뭐 나름대로 대화가 좀 잘 됐어요. 그래서 기분이 그냥 업돼가지고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다 뭐 오늘 같은 날은 술 한잔 해도 좋겠어. 너무나 기분이 좋아. 북한하고 관련된 일이면은 정말 너무나 집중적인 관심을 표하고 애정을 이렇게 쏟는 존재들이 바로 이들인데요. 그리고 노무현도 그랬잖아요. 북한하고 관계만 좋으면 다른 거 다 뭐 깽판 쳐도 괜찮아. 그 유명한 말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코드가 그야말로 잘 맞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아무튼요, 수원지검 형사 6부, 제가 이름을 꼭 기억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죠. 김영남 부장입니다. 부장 김영남 검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지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또 지금도 미진한 게 있으면 추가로 또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2008년 설립한 민간단체입니다. 동북아 경제협력 및 정책연구 등을 주로 하고 있고, 현재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죠. 검찰의 압수수색 장소에는 이사장실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전 부지사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가 2018년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개최했을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의 법인카드 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쌍방울 연결고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탁하고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했는데요. 연결고리,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이것일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구속 중이죠. 쌍방울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총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는데요. 검찰은 이 돈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도운 대가인지를 수사 중입니다. 그와 함께요,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수원지검 형사 6부 그 김영남 부장 검사 여기서요. 쌍방울 그룹의 부적절한 자금 흐름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통합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팀이 좀 달랐죠. 그랬던 수사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자,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가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 사채 등을 활용해 그에게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고발 사건이죠. 자,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에 이해찬 이사장실이 포함된 것을 두고 검찰이 이해찬 이사장을 최종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해찬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원했는데 이때 사실 그때 깜짝 놀랐죠. 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재명과 그리고 이해찬 간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굉장히 큰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공으로 평화 부지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미리부터 그 전에 벌써 이재명과 이해찬을 벌써 연결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요, 지금 굵은 실타래는 결국 이재명 본인에게서도 나와야 됩니다만 이화영과 이해찬에게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이걸 이제 검찰이 최종적으로 해낸다면 이재명의 그 적나라한 실체가 완전히 이제 까발려지겠죠. 보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마크 조정자, 최고 책임자가 바로 이해찬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재명을 고비고비마다 보호해주고 대선 후보까지 착실히 이제 빌드업 해준 인물이 바로 이해찬이다. 이해찬 없었으면 이재명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거나 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요. 실체를 드러내기만 한다면 민주당에 정말 그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사법 처리될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 그랬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을 한 내용 중에 민주당이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 정당 해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요인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지금 충분히 그것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나 심하게 납니다. 이 정도 조직이면 사조직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건 상당히 큰 예산도 지금 조직 운영비도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선을 그냥 보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대선에 또 다른 어떤 캠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여기서 이재명의 대선 후보 경선에 직간접적으로 아마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런 모두가 선거법 위반이고요.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그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공정분해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이것까지도 염두에 둔 수사라고 한다면요. 실제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또 한 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 통진당을 해산했던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황교안 그 트리오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상대로 그야말로 정당 해산 청구를 저쪽 이제 헌법재판소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재판관들이 임기가 지금 다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몇몇 교체되고 나면 충분히 괜찮은 시나리오가 이제 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해찬이 연루됐다는 게 벌써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갈 만큼 간 겁니다. 이재명의 정말 목 끝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시간이 가면은 정말 거대한 실체가 몸체가 드러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요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피디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